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다스 북스에서 출간된 최지연 작가님의 나는야 우당탕탕 꿈 매니저라는 어른 동화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뭉게구름 위 위치한 꿈 기획사에서 우리들의 꿈을 제작한다는 독특하고 엉뚱한 상상이 담긴 어른 동화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뭉게구름 꿈기획사. 나는 뭉게구름 꿈기획사에서 사람들의 꿈 일정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매니저로 일한다. 작가와 프로듀서가 완성한 꿈을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에 주파수에 맞춰 발사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로 내 생각과 감정을 알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기억, 경험, 충동이라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상처받은 경험, 분노 등의 감정이 많다. 우리 뭉게구름 꿈기획사는 사람들이 꼭꼭 숨겨놓은 무의식을 꿈으로 만들어 전달한다. 꿈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위험한 미래를 대비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장님, 프로듀서, 작가, 매니저, 수호천사는 한 팀이 되어 꿈을 만든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낮은 산이 하나 있다. 주변엔 높은 건물과 네온 사인 간판이 없어 달과 별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중간까지 올라가면 나이 많은 고목나무가 보인다. 그 고목나무에 등을 대고 달이 뜨는 동쪽을 보고 있으면 멀리 작은 점이 보이는데 실은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큰 뭉게구름이다. 그 한가운데 우리 뭉게구름 꿈기획사가 있다.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 뭉게구름은 세상이 깜깜해지는 밤이 되면 달님 뒤에 숨어 바빠진다. 나는 모두가 잠든 밤, 뭉게구름에서 내려오는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출근한다. 나는 오늘 어떤 꿈들을 발사하게 될까? 실수투성이 첫 꿈 제작. 나지미는 드림초등학교 4학년이다. 작은 토이푸들 강아지를 키운다.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낯을 가리는 편이다. 특히 같은 반 친구인 이윤석을 좋아해서 옆에만 가도 얼굴이 빨개진다.
부끄러움 때문에 나지민은 윤석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잠자면서 꿈꾸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민이가 벌써 잠들었다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커졌다.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지금 지민이 꿈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사장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대답했다. 헐레벌떡 열심히 만들어낸 꿈 이야기를 지민이 머릿속 주파수로 발사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지민이의 꿈을 보낼 수도 있다. 자칫 계획이 꼬이면 지민이가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다. 자, 다들 생방송 회의실로 모여. 사장님의 호출로 작가, 프로듀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다 모였나? 두리번거리며 사장님이 물었다. 아직 리포터가 오지 않았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직이 대답했다. 우당탕.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리포터가 들어왔다. 캑캑캑. 좋았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리포터는 지민이의 수호천사다. 지민이의 안전과 행복을 살피기 위해 그날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민이가 수많은 감정을 만나게 도와주고 풍부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수호천사는 지민이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수호천사는 지민이가 윤석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지민이와 윤석이가 학교 가는 길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윤석이를 보고 놀란 지민이가 허둥거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버렸다. 오늘 지민이의 감정은? 사장이 작가를 보며 물었다. 지민이의 숨겨진 감정은 부끄러움, 창피함이에요.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고분고분하게 대답했다. 지민이는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아파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그래도 속상한 감정을 빨리 감추어 버렸지요. 그리고 웃으며 옷을 툭툭 털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나도 지민이의 숨겨진 감정을 이야기하며 거들었다. 갑자기 윤석이를 보고 놀란 지민이가 허둥거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버렸다. 이제 시작합니다. 프로듀서가 생방송 화면을
가리켰다. 지민아, 학교 갈 준비 다 했니? 밥 먹자. 네. 학교 가는 길에 윤석이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며 지민이는 식탁에 앉았다. 깍!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뒤돌던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지민아, 내 얼굴이. 얼굴이 왜요? 지민이는 거실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기 위해 일어섰다. 으아, 안 돼. 지민이의 얼굴이 아주 시뻘건 홍당무로 바뀌어 있었다. 반려견 설기도 홍당무로 변한 지민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지저댔다. 지민이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넘치는 눈물에 코까지 잠기자 지민이가 바둥바둥 몸부림치다 헉헉거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컷! 프로듀서가 소리쳤다. 이내 지민이가 꿈에서 빠져나왔다. 꿈에서라도 펑펑 울었으니 마음이 가벼워졌겠지. 나와 작가는 마음으로 응원했다. 밤새 악몽으로 잠을 설친 지민이는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무기력해진 지민이를 보자 수호천사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나는 수호천사에게 지민이의 하루 일정을 쏜살같이 알려주었다. 오늘은 잘할 수 있겠지. 오늘도 실수하면 눈칫밥 좀 먹을걸. 그래, 꼭 지민이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줄 거야. 불끈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수호천사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지민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야, 패스해. 야, 빨리 잡아. 빠르게 날아오는 비구공에 당황한 수호천사가 몸을 숙이자 앞불싸 그 공은 지민이에게로 날아갔다.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지민이의 얼굴은 꿈속 얼굴처럼 홍당무가 되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성격 급한 별들이 흩뿌려지며 나타났다. 수호천사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작가에게 수호천사가 준 지민이의 하루를 설명했다. 작가와 프로듀서는 지민이가 깊숙이 숨겨놓은 감정을 찾아냈다.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꿈 촬영을 준비했다. 사장님이 달나라로 출장을 갔는데 지민아, 어서 잠들자. 나는 수호천사가 혼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내 기도를 들었는지 생방송 회의실에 온이 켜졌다. 지민이가 잠들었다는 신호다. 작가와 프로듀서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수호천사를 토닥이며
회의실로 들어왔다. 지민이가 맨 앞줄에 혼자 서 있다. 그 뒤로 친구 2명, 3명, 4명, 총 10명이 역삼각형으로 볼링핀이 되어 있다. 길고 좁은 길을 따라 볼링공이 빠르게 굴러온다. 손발에 땀이 나고 머리가 하얗게 질렸다. 지민이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귀를 떼어 청진기처럼 심장에 올려놓은 듯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어지러웠다. 끼야, 살려줘. 순식간에 친구들 9명이 모두 쓰러졌다. 혼자만 살아남아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700kg 북극곰 엉덩이보다도 더 큰 볼링공이 지민이를 노려보며 달려들었다. 발이 없어 도망도 못 가는 지민이는 꼼짝없이 달려드는 볼링공에 정통으로 맞고 나 뒹굴었다. 컷! 프로듀서의 외침에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수호천사가 화들짝 놀랐다. 전 수호천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수호천사는 울음을 참느라 코를 벌림벌림대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잘 쓰는 작가는 아니었어. 숨겨놓은 감정을 찾지 못해서 해가 뜰 때까지 꿈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말해 뭐해. 난 강아지 대신 호랑이를 풀어놓기도 하고 바닷속에 코끼리도 넣었다고. 그뿐인가. 중요한 순간에 컷을 외쳐서 꿈을 끝내버린 적도 있지. 작가도 머리를 긁적이며 엉망이 되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나는 잘 만들어진 태몽을 할머니에게 보낸 적도 있어. 하하하. 내가 태몽 배달을 너무 많이 잘못했더니 사람들이 대신 태몽을 꿔준다고도 하고 돈 주고 꿈을 사고 팔기도 했었다. 옛날 일을 생각하니 신입 리포터 수호천사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갔다. 공포꿈.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민이는 겁쟁이인데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머리카락이 번개 맞은 것처럼 부스스하고 피부에 오돌도돌 닭살과 솜털이 쭈뼛쭈뼛 솟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왠지 용감해지는 기분이 든다. 여러분, 친구가 겪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유튜버가 읽어주는 오싹한 공포 실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지민이는 침대 위에 뭉클이고 앉아서는 등을 벽에 바짝 기대어 뒷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오늘은 시청자가 뽑은 레전드 사연으로 으스스한 음악과
그림까지 나오네. 지민이는 숨죽여 공포 이야기를 3편까지 연속으로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별빛, 달빛도 숨죽인 깊은 밤에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듯 벽시계만 용감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누가 앉아있는 거지? 지민이는 눈을 감고 있지만 방 안이 잘 보인다. 지민이가 어둑어둑한 검은 그림자를 알아차린 순간 그것은 몸을 휙 돌렸고 천천히 지민이에게 다가갔다. 지민이 얼굴 앞까지 다가온 검은 그림자는 팔을 쭉 뻗어 지민이의 목을 졸랐다. 지민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본 저승사자 모습의 그림자를 목에서 떼어내고 싶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사람 살려. 엄마, 엄마, 도와주세요. 리포터, 지금이 기회야. 지민이를 도와줘.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리포터 수호천사를 흔들어 깨웠다. 리포터는 상황을 판단하고는 쏜살같이 지민이 방으로 들어갔다. 지민이의 목을 누르고 있던 강아지 설기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랴부랴 지민이가 깨기 전에 뭉게구름으로 돌아왔다. 몸이 가벼워진 지민이는 입을 실룩거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가까스로 입이 벌려지자 꺄! 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무슨 일이니? 악몽이라도 꾼 거야? 허겁지겁 달려온 엄마가 지민이를 안아주었다. 엄마, 분명 제가 깨어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가위 눌렸구나. 가위 눌린다는 게 뭐예요? 종이 오리는 가위요? 가위란 가운데라는 의미란다. 피곤하거나 공포 영화를 보고 잠들었을 때 가슴 가운데가 답답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일종의 수면 마비야. 또 유튜브 보면서 잠든 거니? 네, 엄마 죄송해요. 전 정말 자다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크고 기분도 좋은 거야. 여기서 잠깐. 내가 꿈 매니저가 된 사연도 오늘 지민이가 가위 눌린 것과 비슷했다. 나는 가위 눌리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가위에 자주 눌렸다. 잠들기 직전 베개 속으로 머리가 깊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수영장에 빠진 것처럼
귀가 먹먹하면 꼭 가위에 눌리고야 말았다. 가위에 눌리면 나는 항상 같은 꿈을 꾸었다. 하나, 둘, 셋. 아무리 무릎을 접었다 피며 발을 굴러도 날 수가 없다. 꿈에서 우리 집은 구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주변을 살피며 발을 구른다. 하지만 결코 날아오르지 못한다. 또 가위 눌렸어.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고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 가위에 눌려 날아오르려고 퍼드덕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늘을 못 날고 퍼드덕거리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아픔이 뭔데? 저 아이가 키우던 병아리가 닭이 되었는데 옥상에서 하늘을 날려는 듯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 구해주려 달려갔지만 그 닭은 떨어져 죽었죠. 당신들 누구야? 내가 소리치는 소리에 우왕좌왕하는 소리, 덜그덕거리는 소리, 컷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갔다. 뭉게구름 기획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었다. 온이라고 쓰인 문을 열었더니 큰 화면에 지금 내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당황한 사장님, 작가, 프로듀서가 입을 벌리고 놀란 토끼처럼 서 있었다. 누가 마이크를 켜둔 거야? 사장님이 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상관없어요. 제 꿈을 만든 분들인가요? 제가 계속 같은 악몽을 꾸었던 이유를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에이, 이런 젠장. 사장님이신가요? 저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거절하신다면 온 세상에 소문을 낼 거예요. 꿈이 사라졌어요. 나지민, 잠 안 자고 뭐하니? 엄마, 밤 9시까지 학원 돌며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만의 시간을 갖는 게 왜 이 시간에 컵라면 먹고 유튜브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거니? 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 좀 닫고 나가주세요. 거울 좀 봐. 눈 밑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고. 지민이는 최근 과학학원을 추가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것과 야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드니 뭉게구름 꿈 기획사에서 꿈을 만들어도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러니
꿈을 발사할 수가 없었다. 매니저, 긴급 대책 회의를 합시다. 씩씩거리는 사장님의 호출로 작가, 프로듀서, 수호천사까지 긴급 소집되었다. 지민이가 요즘 깊은 잠을 못 자서 꿈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울컥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꿈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숨겨놓은 감정을 찾아내기 힘들어요. 성격도 예민해지고 면역력도 나빠지게 됩니다. 프로듀서가 걱정했다. 그래도 주말에는 늦잠을 잘 테니 그때를 노려보겠습니다. 지민이 스스로 잠자는 좋은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작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요일 새벽 4시까지 유튜브를 보던 지민이가 잠들어서 정오가 될 때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뭉게구름 꿈기획사는 바빠졌다. 여긴 어디지? 캄캄한 동굴 같기도 하고 미로인가? 왜 이렇게 길이 구불구불한 거야? 갑자기 빛이 번개처럼 번쩍번쩍 가는 바람에 지민이의 심장이 콩알만해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있는 박스들은 뭘까? 지민이는 땅에 떨어져 있던 랜턴을 발견해 들고 쌓여있는 박스를 비추며 다가갔다. 기쁨, 행복, 질투, 분노, 사랑, 후회, 포근함, 미움, 짜증, 차분함, 측은함, 부끄러움, 외로움, 소심함, 뉘우침, 너그러움, 당황, 놀람, 불안, 희망, 실망, 우울함, 그리움, 좌절, 신남, 열정, 따분함, 만족, 비교, 친절, 동정심, 믿음. 이게 다 뭐라는 거야? 박스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읽으며 답답해하고 있을 때 빛이 번쩍이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에헴, 내가 지민이로구나. 이 박스들을 잘 분리해서 미로 사이에 있는 방에 다 넣어라. 정리하지 않으면 이 꿈에서 깨지 못할 줄 알아.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데요? 쯧쯧, 여기가 어디긴 내 머릿속이지. 그런데 왜 제가 정리해야 되죠? 경험과 관련된 감정,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잘 기억하려면 중요한지 아닌지 구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럼 이 박스들은 제가 정리하지 않아 이렇게 쌓인 건가요? 그렇지. 계속 정리하지 않으면 내 기억은 뒤죽박죽이 될 거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민이는 박스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기억 박스에 이름을 맞추고
나르기 시작했다. 끝도 없이 정리하다 잠에서 깨어나니 온 몸이 쑤시고 아팠다.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한 지민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시계추처럼 머리를 좌우로 까딱까딱하며 선 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어져서 잠이 들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지민이는 꿈속으로 끌려 들어가 쌓여있는 머릿속 단기 기억 상자들을 정리하며 옮기느라 바빴다. 이 모든 것이 뭉게구름 기획사 작가의 계획에 의한 꿈속 침투 작전이었다. 또 내 머릿속이야. 오늘은 단기 기억 중 휴지통에 버려도 되는 기억부터 정리해야겠어. 지민이가 하루를 보내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접촉하면서 얻은 감각 정보, 느꼈던 감정, 경험, 공부한 내용들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쌓여 있다. 이 기억을 영구적으로 소중히 보관할 기억과 버릴 기억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좁은 머릿속이 펑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정리는 잘 하고 있니? 쓰레기 치우는 차를 부르기 전에 말이야. 갑자기 별처럼 빛나는 뉴런에서 나타난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하루 동안 알게 된 것이 이렇게나 많이 상자로 쌓인 거잖아요.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을 살고 있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답을 알려주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을 보여주고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지. 그런데 가짜 뉴스도 많다고 들었어요.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카카오와 네이버, X 등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빠른 소통이 가능한 데다 웃음과 즐거움까지 주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체가 되었지. 하지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주기도 한단다.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가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하고 스스로 세상에 도전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힘을 갖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모든 정보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도 안 되지만 필요 없는 정보까지 장기 기억방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 거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자면서 일하는 거라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얘기, 그리 잘 아는 녀석이 밤에 잠도 안 자고 휴대폰만 보는 거니? 허둥지둥 필요 없는 정보들을 휴지통에 넣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방에
넣지도 못한 채 수업 종이 울려 잠이 깨버렸다. 그러나 지민이는 그날 밤도 핸드폰을 만지다 잠이 들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정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쪽잠, 낮잠, 주말 늦잠 속에서는 허덕거리며 계속 박스를 나르고 정리했지만 줄어들지 않는 박스에 깔리는 악몽을 꾸며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수호천사, 내가 지민이를 도와야겠어. 매니저님, 지민이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하니 혹시나 다칠까 제가 조마조마해요. 수호천사 화이팅! 지민이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수호천사를 떠다밀어 지민이에게로 보냈다. 수호천사는 지민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핸드폰 사용을 줄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금 지민이가 유튜브를 보고 있군.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영상을 틀어줘야지. 수호천사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영상을 지민이 핸드폰으로 보냈다. 깜짝이야.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네. 영상을 보고 놀란 지민이에게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는 사진을 전송했다.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건 위험하겠어. 지민이는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쏙 넣었다. 집에 도착한 지민이는 학원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카톡, 띠링 울려대는 알람 소리를 확인하느라 숙제를 할 수가 없었다. 유튜브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고 알려주는 소리에 댓글을 확인하고 좋아요까지 누르고 나면 다시 숙제를 시작하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 급한 마음에 수호천사는 모든 알람을 다 꺼버렸다. 그러나 알림 소리가 울리지 않자 지민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알림 음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켜놓은 지민이를 보며 수호천사는 엉엉 울고 싶었다. 수호천사는 학원 가는 지민이를 뒤따르며 큰 사고를 치기로 했다. 에라 모르겠다. 지민아 미안해. 수호천사는 지민이의 손을 쳐 핸드폰이 땅으로 떨어지게 했다. 누구야? 핸드폰이 깨졌잖아. 켜지지도 않아. 화가 나 씩씩거리며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실수로 놓친 건가? 어차피 학원에서는 핸드폰을 보관하니 잠깐은 괜찮아. 학원이 끝나 집에 돌아온 지민이는 밥도 대충 먹고 잠이나 자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무슨 일이니? 벌써 자려고?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볼 수가 없으니 짜증나고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요. 그래, 요즘 잠도 얼마 못 자 피곤할 텐데 푹 자라. 좋은 꿈 꿔. 엄마, 내일 핸드폰 AS 수리 좀 맡겨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일찍 왔구나. 오늘은 쓰레기 차를 불러다 버리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절대 안 돼요. 지민이는 휙 주위를 둘러보았다. 알았다고 알았어. 쓰레기차는 안 불렀어. 할아버지, 그럼 저 기계들은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 제법 기니까 대여했지. 자동화 기계라고나 할까? 허허. 와, 고맙습니다. 제가 버릴지 저장할지 선택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는군요. 벌써 깨끗해지고 있군. 곧 청소는 끝내고 꿈도 꿀 수 있겠어. 진짜요? 요즘 잠들면 청소만 해서 꿈이 정말 그리웠어요. 지민이는 발 디딜 틈이 없던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하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푹신푹신하고 젤리 같은 뇌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는 달콤한 잠이었다. 엄마, 상쾌한 아침이요. 지민이 너, 하하, 기분이 좋구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데요. 기분도 좋고요. 그동안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고 불쾌했나 봐요. 그걸 이제 알았니? 원 녀석도. 아침 먹자. 네, 이제 천천히 상자를 정리해도 되니까 사라진 꿈을 찾으려고요. 상자는 뭐고 사라진 꿈은 뭐니? 하하, 그런 게 있어요. 뭉게구름 꿈기획사. 나는 뭉게구름 꿈기획사에서 사람들의 꿈 일정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매니저로 일한다. 작가와 프로듀서가 완성한 꿈을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에 주파수에 맞춰 발사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로 내 생각과 감정을 알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기억, 경험, 충동이라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상처받은 경험, 분노 등의 감정이 많다. 우리 뭉게구름 꿈기획사는 사람들이 꼭꼭 숨겨놓은 무의식을 꿈으로 만들어 전달한다. 꿈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위험한 미래를 대비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장님, 프로듀서, 작가, 매니저, 수호천사는 한 팀이 되어 꿈을 만든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낮은 산이 하나 있다. 주변엔 높은 건물과 네온 사인 간판이 없어 달과 별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중간까지 올라가면 나이 많은 고목나무가 보인다. 그 고목나무에 등을 대고 달이 뜨는 동쪽을 보고 있으면 멀리 작은 점이 보이는데 실은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큰 뭉게구름이다. 그 한가운데 우리 뭉게구름 꿈기획사가 있다.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 뭉게구름은 세상이 깜깜해지는 밤이 되면 달님 뒤에 숨어 바빠진다. 나는 모두가 잠든 밤, 뭉게구름에서 내려오는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출근한다. 나는 오늘 어떤 꿈들을 발사하게 될까? 실수투성이 첫 꿈 제작. 나지미는 드림초등학교 4학년이다. 작은 토이푸들 강아지를 키운다.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낯을 가리는 편이다. 특히 같은 반 친구인 이윤석을 좋아해서 옆에만 가도 얼굴이 빨개진다. 부끄러움 때문에 나지미는 윤석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잠자면서 꿈꿨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민이가 벌써 잠들었다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커졌다.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지금 지민이 꿈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사장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대답했다. 헐레벌떡 열심히 만들어낸 꿈 이야기를 지민이 머릿속 주파수로 발사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지민이의 꿈을 보낼 수도 있다. 자칫 계획이 꼬이면 지민이가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다. 자, 다들 생방송 회의실로 모여. 사장님의 호출로 작가, 프로듀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다 모였나? 두리번거리며 사장님이 물었다. 아직 리포터가 오지 않았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직이 대답했다. 우당탕.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리포터가 들어왔다. 캑캑캑. 좋았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리포터는 지민이의 수호천사다. 지민이의 안전과 행복을 살피기 위해 그날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민이가 수많은 감정을 만나게 도와주고 풍부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수호천사는 지민이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수호천사는 지민이가 윤석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지민이와 윤석이가 학교 가는 길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윤석이를 보고 놀란 지민이가 허둥거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버렸다. 오늘 지민이의 감정은? 사장이 작가를 보며 물었다. 지민이의 숨겨진 감정은 부끄러움, 창피함이에요.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고분고분하게 대답했다. 지민이는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아파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그래도 속상한 감정을 빨리 감추어 버렸지요. 그리고 웃으며 옷을 툭툭 털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나도 지민이의 숨겨진 감정을 이야기하며 거들었다. 갑자기 윤석이를 보고 놀란 지민이가 허둥거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버렸다. 이제 시작합니다. 프로듀서가 생방송 화면을 가리켰다. 지민아, 학교 갈 준비 다 했니? 밥 먹자. 네. 학교 가는 길에 윤석이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며 지민이는 식탁에 앉았다. 깍!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뒤돌던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지민아, 내 얼굴이. 얼굴이 왜요? 지민이는 거실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기 위해 일어섰다. 으아, 안 돼. 지민이의 얼굴이 아주 시뻘건 홍당무로 바뀌어 있었다. 반려견 설기도 홍당무로 변한 지민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지저댔다. 지민이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넘치는 눈물에 코까지 잠기자 지민이가 바둥바둥 몸부림치다 헉헉거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컷! 프로듀서가 소리쳤다. 이내 지민이가 꿈에서 빠져나왔다. 꿈에서라도 펑펑 울었으니 마음이 가벼워졌겠지. 나와 작가는 마음으로 응원했다. 밤새 악몽으로 잠을 설친 지민이는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무기력해진 지민이를 보자 수호천사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나는 수호천사에게 지민이의 하루 일정을
쏜살같이 알려주었다. 오늘은 잘할 수 있겠지. 오늘도 실수하면 눈칫밥 좀 먹을걸. 그래, 꼭 지민이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줄 거야. 불끈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수호천사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지민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야, 패스해. 야, 빨리 잡아. 빠르게 날아오는 피구공에 당황한 수호천사가 몸을 숙이자 앞불싸 그 공은 지민이에게로 날아갔다.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지민이의 얼굴은 꿈속 얼굴처럼 홍당무가 되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성격 급한 별들이 흩뿌려지며 나타났다. 수호천사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작가에게 수호천사가 준 지민이의 하루를 설명했다. 작가와 프로듀서는 지민이가 깊숙이 숨겨놓은 감정을 찾아냈다.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꿈 촬영을 준비했다. 사장님이 달나라로 출장을 갔는데 지민아, 어서 잠들자. 나는 수호천사가 혼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내 기도를 들었는지 생방송 회의실에 온이 켜졌다. 지민이가 잠들었다는 신호다. 작가와 프로듀서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수호천사를 토닥이며 회의실로 들어왔다. 지민이가 맨 앞줄에 혼자 서 있다. 그 뒤로 친구 2명, 3명, 4명, 총 10명이 역삼각형으로 볼링핀이 되어 있다. 길고 좁은 길을 따라 볼링공이 빠르게 굴러온다. 손발에 땀이 나고 머리가 하얗게 질렸다. 지민이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귀를 떼어 청진기처럼 심장에 올려놓은 듯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어지러웠다. 끼약, 살려줘. 순식간에 친구들 9명이 모두 쓰러졌다. 혼자만 살아남아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700kg 북극곰 엉덩이보다도 더 큰 볼링공이 지민이를 노려보며 달려들었다. 발이 없어 도망도 못 가는 지민이는 꼼짝없이 달려드는 볼링공에 정통으로 맞고 나 뒹굴었다. 컷! 프로듀서의 외침에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수호천사가 화들짝 놀랐다. 전 수호천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수호천사는 울음을 참느라 코를 벌림벌림대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잘 쓰는 작가는 아니었어. 숨겨놓은 감정을 찾지 못해서 해가 뜰 때까지 꿈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말해 뭐해. 난 강아지 대신 호랑이를 풀어놓기도 하고 바닷속에 코끼리도 넣었다고. 그뿐인가? 중요한 순간에 컷을 외쳐서 꿈을 끝내버린 적도 있지. 작가도 머리를 긁적이며 엉망이 되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나는 잘 만들어진 태몽을 할머니에게 보낸 적도 있어. 하하하. 내가 태몽 배달을 너무 많이 잘못했더니 사람들이 대신 태몽을 꿔준다고도 하고 돈 주고 꿈을 사고 팔기도 했었다. 옛날 일을 생각하니 신입 리포터 수호천사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갔다. 공포꿈.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민이는 겁쟁이인데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머리카락이 번개 맞은 것처럼 부스스하고 피부에 오돌도돌 닭살과 솜털이 쭈뼛쭈뼛 솟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왠지 용감해지는 기분이 든다. 여러분, 친구가 겪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유튜버가 읽어주는 오싹한 공포 실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지민이는 침대 위에 뭉클이고 앉아서는 등을 벽에 바짝 기대어 뒷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오늘은 시청자가 뽑은 레전드 사연으로 으스스한 음악과 그림까지 나오네. 지민이는 숨죽여 공포 이야기를 3편까지 연속으로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별빛, 달빛도 숨죽인 깊은 밤에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듯 벽시계만 용감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누가 앉아있는 거지? 지민이는 눈을 감고 있지만 방 안이 잘 보인다. 지민이가 어둑어둑한 검은 그림자를 알아차린 순간 그것은 몸을 휙 돌렸고 천천히 지민이에게 다가갔다. 지민이 얼굴 앞까지 다가온 검은 그림자는 팔을 쭉 뻗어 지민이의 목을 졸랐다. 지민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본 저승사자 모습의 그림자를 목에서 떼어내고 싶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사람 살려. 엄마, 엄마, 도와주세요. 리포터, 지금이 기회야. 지민이를 도와줘.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리포터 수호천사를 흔들어 깨웠다. 리포터는 상황을 판단하고는 쏜살같이 지민이 방으로 들어갔다. 지민이의 목을 누르고 있던 강아지 설기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랴부랴 지민이가 깨기 전에 뭉게구름으로
돌아왔다. 몸이 가벼워진 지민이는 입을 실룩거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가까스로 입이 벌려지자 꺄! 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무슨 일이니? 악몽이라도 꾼 거야? 허겁지겁 달려온 엄마가 지민이를 안아주었다. 엄마, 분명 제가 깨어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가위 눌렸구나. 가위 눌린다는 게 뭐예요? 종이 오리는 가위요? 가위란 가운데라는 의미란다. 피곤하거나 공포 영화를 보고 잠들었을 때 가슴 가운데가 답답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일종의 수면 마비야. 또 유튜브 보면서 잠든 거니? 네, 엄마 죄송해요. 전 정말 자다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크고 기분도 좋은 거야. 여기서 잠깐. 내가 꿈 매니저가 된 사연도 오늘 지민이가 가위 눌린 것과 비슷했다. 나는 가위 눌리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가위에 자주 눌렸다. 잠들기 직전 베개 속으로 머리가 깊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수영장에 빠진 것처럼 귀가 먹먹하면 꼭 가위에 눌리고야 말았다. 가위에 눌리면 나는 항상 같은 꿈을 꾸었다. 하나, 둘, 셋. 아무리 무릎을 접었다 피며 발을 굴러도 날 수가 없다. 꿈에서 우리 집은 구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주변을 살피며 발을 구른다. 하지만 결코 날아오르지 못한다. 또 가위 눌렸어.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고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 가위에 눌려 날아오르려고 퍼드덕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늘을 못 날고 퍼드덕거리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아픔이 뭔데? 저 아이가 키우던 병아리가 닭이 되었는데 옥상에서 하늘을 날려는 듯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 구해주려 달려갔지만 그 닭은 떨어져 죽었죠. 당신들 누구야? 내가 소리치는 소리에 우왕좌왕하는 소리, 덜그덕거리는 소리, 컷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갔다. 뭉게구름 기획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었다. 온이라고 쓰인 문을 열었더니
큰 화면에 지금 내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당황한 사장님, 작가, 프로듀서가 입을 벌리고 놀란 토끼처럼 서 있었다. 누가 마이크를 켜둔 거야? 사장님이 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상관없어요. 제 꿈을 만든 분들인가요? 제가 계속 같은 악몽을 꾸었던 이유를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에이, 이런 젠장. 사장님이신가요? 저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거절하신다면 온 세상에 소문을 낼 거예요. 꿈이 사라졌어요. 나지민, 잠 안 자고 뭐하니? 엄마, 밤 9시까지 학원 돌며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만의 시간을 갖는 게 왜 이 시간에 컵라면 먹고 유튜브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거니? 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 좀 닫고 나가주세요. 거울 좀 봐. 눈 밑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고. 지민이는 최근 과학학원을 추가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것과 야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드니 뭉게구름 꿈기획사에서 꿈을 만들어도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러니 꿈을 발사할 수가 없었다. 매니저, 긴급 대책 회의를 합시다. 씩씩거리는 사장님의 호출로 작가, 프로듀서, 수호천사까지 긴급 소집되었다. 지민이가 요즘 깊은 잠을 못 자서 꿈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울컥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꿈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숨겨놓은 감정을 찾아내기 힘들어요. 성격도 예민해지고 면역력도 나빠지게 됩니다. 프로듀서가 걱정했다. 그래도 주말에는 늦잠을 잘 테니 그때를 노려보겠습니다. 지민이 스스로 잠자는 좋은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작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요일 새벽 4시까지 유튜브를 보던 지민이가 잠들어서 정오가 될 때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뭉게구름 꿈기획사는 바빠졌다. 어? 여긴 어디지? 캄캄한 동굴 같기도 하고 미로인가? 왜 이렇게 길이 구불구불한 거야? 갑자기 빛이 번개처럼 번쩍번쩍 가는 바람에 지민이의 심장이 콩알만해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있는 박스들은 뭘까? 지민이는 땅에 떨어져 있던 랜턴을 발견해 들고 쌓여있는 박스를 비추며 다가갔다. 기쁨,
행복, 질투, 분노, 사랑, 후회, 포근함, 미움, 짜증, 차분함, 측은함, 부끄러움, 외로움, 소심함, 뉘우침, 너그러움, 당황, 놀람, 불안, 희망, 실망, 우울함, 그리움, 좌절, 신남, 열정, 따분함, 만족, 비교, 친절, 동정심, 믿음. 이게 다 뭐라는 거야? 박스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읽으며 답답해하고 있을 때 빛이 번쩍이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에헴, 내가 지민이로구나. 이 박스들을 잘 분리해서 미로 사이에 있는 방에 다 넣어라. 정리하지 않으면 이 꿈에서 깨지 못할 줄 알아.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데요? 쯧쯧, 여기가 어디긴 내 머릿속이지. 그런데 왜 제가 정리해야 되죠? 경험과 관련된 감정,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잘 기억하려면 중요한지 아닌지 구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럼 이 박스들은 제가 정리하지 않아 이렇게 쌓인 건가요? 그렇지. 계속 정리하지 않으면 내 기억은 뒤죽박죽이 될 거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민이는 박스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기억 박스에 이름을 맞추고 나르기 시작했다. 끝도 없이 정리하다 잠에서 깨어나니 온 몸이 쑤시고 아팠다.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한 지민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시계추처럼 머리를 좌우로 까딱까딱하며 선 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어져서 잠이 들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지민이는 꿈속으로 끌려 들어가 쌓여있는 머릿속 단기 기억 상자들을 정리하며 옮기느라 바빴다. 이 모든 것이 뭉게구름 기획사 작가의 계획에 의한 꿈속 침투 작전이었다. 또 내 머릿속이야. 오늘은 단기 기억 중 휴지통에 버려도 되는 기억부터 정리해야겠어. 지민이가 하루를 보내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접촉하면서 얻은 감각 정보, 느꼈던 감정, 경험, 공부한 내용들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쌓여 있다. 이 기억을 영구적으로 소중히 보관할 기억과 버릴 기억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좁은 머릿속이 펑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정리는 잘 하고 있니? 쓰레기 치우는 차를 부르기 전에 말이야. 갑자기 별처럼 빛나는 뉴런에서 나타난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하루 동안 알게 된 것이 이렇게나 많이 상자로 쌓인 거잖아요.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을 살고 있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답을 알려주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을 보여주고,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지. 그런데 가짜 뉴스도 많다고 들었어요.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카카오와 네이버, X 등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빠른 소통이 가능한 데다 웃음과 즐거움까지 주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체가 되었지. 하지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주기도 한단다.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가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하고 스스로 세상에 도전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힘을 갖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모든 정보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도 안 되지만 필요 없는 정보까지 장기 기억방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 거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자면서 일하는 거라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 글이 잘 아는 녀석이 밤에 잠도 안 자고 휴대폰만 보는 거니? 허둥지둥 필요 없는 정보들을 휴지통에 넣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방에 넣지도 못한 채 수업 종이 울려 잠이 깨버렸다. 그러나 지민이는 그날 밤도 핸드폰을 만지다 잠이 들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정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쪽잠, 낮잠, 주말 늦잠 속에서는 허덕거리며 계속 박스를 나르고 정리했지만 줄어들지 않는 박스에 깔리는 악몽을 꾸며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수호천사, 내가 지민이를 도와야겠어. 매니저님, 지민이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하니 혹시나 다칠까 제가 조마조마해요. 수호천사 화이팅! 지민이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수호천사를 떠다 밀어 지민이에게로 보냈다. 수호천사는 지민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핸드폰 사용을 줄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금 지민이가 유튜브를 보고 있군.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영상을 틀어줘야지. 수호천사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영상을 지민이 핸드폰으로 보냈다. 어? 깜짝이야.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네. 영상을 보고 놀란 지민이에게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는 사진을 전송했다.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건 위험하겠어. 지민이는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쏙 넣었다. 집에 도착한 지민이는 학원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카톡, 띠링 울려대는 알람 소리를 확인하느라 숙제를 할 수가 없었다. 유튜브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고 알려주는 소리에 댓글을 확인하고 좋아요까지 누르고 나면 다시 숙제를 시작하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 급한 마음에 수호천사는 모든 알람을 다 꺼버렸다. 그러나 알림 소리가 울리지 않자 시민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알림 음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켜놓은 지민이를 보며 수호천사는 엉엉 울고 싶었다. 수호천사는 학원 가는 지민이를 뒤따르며 큰 사고를 치기로 했다. 에라 모르겠다. 지민아 미안해. 수호천사는 지민이의 손을 쳐 핸드폰이 땅으로 떨어지게 했다. 누구야? 아, 핸드폰이 깨졌잖아. 켜지지도 않아. 화가 나 씩씩거리며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실수로 놓친 건가? 어차피 학원에서는 핸드폰을 보관하니 잠깐은 괜찮아. 학원이 끝나 집에 돌아온 지민이는 밥도 대충 먹고 잠이나 자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무슨 일이니? 벌써 자려고?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볼 수가 없으니 짜증나고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요. 그래, 요즘 잠도 얼마 못 자 피곤할 텐데 푹 자라. 좋은 꿈 꿔. 엄마, 내일 핸드폰 AS 수리 좀 맡겨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일찍 왔구나. 오늘은 쓰레기 차를 불러다 버리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절대 안 돼요. 지민이는 휙 주위를 둘러보았다. 알았다고 알았어. 쓰레기차는 안 불렀어. 할아버지, 그럼 저 기계들은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 제법 기니까 대여했지. 자동화 기계라고나 할까? 허허. 와, 고맙습니다. 제가 버릴지 저장할지 선택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는군요. 벌써 깨끗해지고 있군. 곧 청소는 끝내고 꿈도 꿀 수 있겠어. 진짜요? 요즘 잠들면 청소만 해서 꿈이 정말 그리웠어요. 지민이는 발 디딜 틈이 없던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하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푹신푹신하고 젤리 같은 뇌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는 달콤한 잠이었다. 엄마, 상쾌한 아침이요. 지민이 너, 하하, 기분이 좋구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데요. 기분도 좋고요. 그동안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고 불쾌했나 봐요. 그걸 이제 알았니? 원 녀석도. 아침 먹자. 네, 이제 천천히 상자를 정리해도 되니까 사라진 꿈을 찾으려고요. 상자는 뭐고 사라진 꿈은 뭐니? 하하, 그런 게 있어요.